일단 어저께 드린 거 피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결산할 때 요걸 좀 많이 써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잠깐 봤었던 게 성급 비용, 선수 수익, 그 다음에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차변은 당좌 자산, 대변은 무슨 부채요? 유동부채. 위에 거는 이연이라고 하고 밑에 거는 예상 또는 발생. 그래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급의 뜻이 뭐예요? 먼저 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급 비용의 뜻은 내년 걸 먼저 준 거예요. 언제 거요? 내년 거. 그래서 주기는 먼저 줬는데 내년의 비용을 먼저 줬다. 그래서 무슨 비용이라 그래요? 성급 비용. 그 다음에 선수의 뜻은 먼저 뭐 한 거죠? 받은 거죠. 근데 언제 거 먼저 받은 거예요? 내년 거. 왜 그러냐면 결산이라는 건 몇 월 며칠 날 하는 거라고요? 12월 31일 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내년입니다. 맞죠? 내일이면은 1월 며칠이에요? 1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월 1일도 내년이기 때문에 요 성급 비용과 선수 수익은 내년 거를 먼저 줬다. 내년 거를 먼저 뭐 했다? 받았다. 그래서 요 이연의 뜻이 뭐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도가 이어진다. 그래서 내가 준 돈이 올해로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돈이다.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보험 관련된 거.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1년치씩 내잖아요. 네, 그걸 1년치씩 내는데 대부분 1월 1일부터가 아니죠. 네,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올해 몇 월 며칠부터 내년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슨 비용이 되는 거예요? 성급 비용. 그래서 보험료 내년 것까지 먼저 줬다.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번 시간에는 이제 미수 수익하고 일단 미지급 비용 먼저 볼 겁니다. 요거는 좀 쉬워요. 시험 때 요게 어려워요. 성급 비용하고 무슨 수익이요? 선수 수익. 요건 좀 어렵고 미수 수익하고 미지급 비용은 쉬워요. 왜냐면 얘네는 맨날 똑같이 나오거든요. 예. 미수 수익은 무조건 차변. 미지급 비용은 무조건 어느 변이요? 대변.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수의 뜻은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못 받으면 끝이 아니죠. 올해 못 받은 거 언제 받아야 돼요? 내년에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수익을 내년에 받을 거다. 그래서 무슨 수익이라 그래요? 미수 수익. 그 다음에 미지급의 뜻이 뭐죠? 안 준 거죠. 예, 우리가 안 주면 끝이 아니잖아요. 올해 못 줬으면 언제 줘야 돼요? 내년에 줘야 되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미지급 비용. 그래서 간단하게 미수 수익 하나 보여드리면 뭐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10월 1일 날 대여금에 대한 이자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근데 요게 두 달치예요. 몇 달치요? 두 달치.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차변에 현금 얼마요? 200. 자산의 증가. 대변에 이자 받았다. 이자 수익 얼마요? 200. 그래서 뭐 요건 별거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결산은 몇 월 며칠 날 하는 거라고요? 12월 31일. 그래서 시험 때에는 10월 1일 요런 건 다 되어 있어요. 우리는 결산 문제다. 그러면 몇 월 며칠 것만 하는 거예요? 12월 31일. 그래서 두 달 치니까 10월 달하고 11월 달까지 받았다라고 볼게요. 몇 월 달까지요? 11월. 그러면 12월 달 거를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럴 수 있죠. 올해 돈 없으니까 언제 주겠대요? 내년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못 받았다. 무슨 수익? 미수 수익. 한 달 치니까 얼마예요? 100만 원.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뭐 못 받았다고요? 이자 못 받았죠. 얼마 못 받았죠? 10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못 받았다 그래서 끝이 아니잖아요. 올해 못 받았으면 언제 받아야 돼요? 내년에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회사 다니면서 뭐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월급이 밀렸어. 예, 이번 연도에 받아야 되는데 이번 연도에 못 받았어. 끝이 아니잖아요. 언제 받아야 돼요? 내년에 받아야 되죠. 그래서 문제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 보세요. 만약에 4월 1일 날 임대료 4, 5, 6, 7, 8, 9, 10, 11, 12 오케이. 임대료 4월 1일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11월 1일 날 임대료 9월 1일로 해야 되겠다. 9월 1일 날 임대료 300만 원을 현금 받았어요. 300만 원. 300만 원 뭘로 받았다고요? 현금. 현금으로 받다. 그래서 요게 이제 3개월치로 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년에 받기로 한 거예요. 언제요? 내년에. 요거 한번 분개해 보세요. 그래서 9월 1일 날 뭘로 받았다고요? 현금 얼마 받았어요? 300. 그 다음에 임대료 얼마 받았죠? 300만 원. 근데 요게 몇 달치라고요? 세 달치예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 달 것까지는 받은 거예요. 그러면 몇 달치 못 받은 거죠? 한 달치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못 받았다. 무슨 수익? 미수 수익. 그 다음에 뭐 못 받았다고요? 임대료 못 받았죠. 그래서 여기는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그 나눠드린 거 있죠. 어저께. 그거 몇 페이지, 몇 페이지가 아니고 몇 번 풀어보시냐면은요. 이게 하나인가 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26번. 26번 한 문제밖에 없어요. 1분 후에 바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보시면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정기예금에 대한 뭐요? 이자. 그래서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 받아야 되죠? 30만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못 받았다 뭐죠? 미수 수익. 그래서 미수 수익 얼마예요? 30만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뭐 못 받았다고요? 이자 못 받았죠. 우리 받는 이자 뭐라 그러죠?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 그래서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미지급 설명드릴 거예요. 뭐요? 미지급. 그래서 미지급 비용 볼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의 뜻이 뭐죠?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안 주면 끝이 아니잖아요. 올해 안 줬으면 언제 또 줘야 돼요? 내년에 또 줘야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일단 부채예요. 뭐라고요? 부채. 그래서 보시면 잠시만요. 이런 신경을 좀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10월 1일 날 차입금에 대한 이자 200만 원을 현금으로 줬어요. 뭘로 줬어요? 현금. 두 달치라고 볼게요. 몇 달치요? 두 달치. 그래서 주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뭘로 줬다고요? 현금 줬죠. 근데 우리는 몇 월 며칠만 생각하는 거예요? 12월 31일. 올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10월 달에 두 달치 줬죠. 그러면은 몇 달치 안 준 거죠? 한 달치 안 준 거죠. 그러면은 못 줬다 뭐예요?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이자 못 줬죠? 주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 그래서 두 달에 200이니까 한 달이면 얼마죠? 100만 원이죠. 그러면 요거는 바로 문제 풀어보세요. 그래서 5번하고 요건 좀 많아요. 5번하고 어디 있냐? 얘 아니고 14번. 그 다음에 24번, 25번, 28번. 근데 제가 잠깐 5번에서 설명 하나만 좀 드릴게요. 5번 잠깐 와보세요. 그래서 무슨 설명을 할 거냐면 지금 이게 연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5번에 보시면 2008년 몇 월 며칠이라고 되어 있죠? 1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연도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몇 월 며칠이죠?
12월 31일이죠.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돈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결론은 올해는 뭐 했다? 안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시험 때에는 2022년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올해 몇 년도예요? 2021년도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옛날 문제다 보니까 연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다 내년에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푸십시오. 그래서 9시 52분에 맞춰볼게요. 풀어보세요. 일단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보시면은요. 단기말 현재까지 사무실 임차료 안 준 돈이 얼마 있었죠? 200이 있었죠. 그래서 안 줬다. 미지급 비용 얼마예요? 200. 그 다음에 뭐를 안 줬죠? 임차료 안 줬죠? 이제 사무실이니까 몇 번대요? 800번대. 그래서 800번대 안 쓰면 뭐 입력하다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꼭 58 쓰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14번 보시면 결산일 현재 차입금 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를 언제 주기로 했어요? 1월 29일. 그래서 결론은 언제 주는 거예요? 내년에 주는 거예요. 언제요? 내년에. 그러면 안 준 거잖아요. 그래서 안 줬다. 미지급 비용 얼마 안 주셨어요? 네, 356만 원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죠. 우리 주는 이자 뭐라 그러죠?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24번. 24번 같은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냐면 날짜 계산해야 되는 거. 그래서 24번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1억 원 곱하기 연 몇 프로요? 12%. 그 다음에 12% 곱하기 우리 1년은 몇 달이죠? 12달이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10월 달부터예요. 몇 월이요? 10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그래서 12분의 몇이요? 3.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분수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 분수 쓰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밑에는 전체예요. 그래서 1년은 몇 달이에요? 12달. 그 다음에 3은 우리가 지금 몇 월 달부터라고요? 네, 10월 달부터.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300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300. 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12%하고 12%는 거기 써있죠. 연이라고. 그래서 연 12%인데 우리가 1년은 12달이잖아요. 거기에서 몇 개월만 썼어요. 일단은 3개월 치죠. 올해 거는. 근데 거기 보시면 이자 지급 방식이 만기에 준대요. 네, 그러면 지금 주는 거예요? 나중에 주는 거예요? 나중에 주는 거죠. 그래서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미지급 비용 얼마 안 줬어요? 300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돈 빌렸으니까 이자 줘야 되죠. 우리 주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 그래서 비용의 증가. 아닌데요? 300 나와요. 왜냐고요? 암산하셨어요? 계산기로 하셨어요? 1억 곱하기 몇 프로요? 12% 나누기 12 곱하기 3. 아니에요. 지금 이해 잘못하셨어요. 이 문제는 지금 2008년도 문제예요. 몇 년도요? 2008년도. 몇 년도라고요? 2008년도. 그러면 안 준 거 몇 달치 안 준 거예요? 석 달치 안 준 거예요. 내년 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리고 10월 달이니까 10월, 11월, 12월이잖아요.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헷갈릴 수 있어요. 왜 9개월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거기 써 있잖아요. 만기에 일시불로 지급함.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주겠다, 나중에 주겠다? 나중에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난 이렇게 이해했다. 어딜 보고 3개월을 줬다라고 이해하셨어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그건 본인이 지레 짐작한 거잖아요.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이자 지급 방식 뭐라고 써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3개월치도 만기에 지불한다는 거 12개월치를 다 만기. 그렇죠. 한 번에 준다는 뜻이죠. 나중에. 네. 그래서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시험 볼 때는 지문에 맞춰서 말해서 만기에 주겠다가 무슨 뜻이냐면 2009년 9월 30날 한 번에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상한 거 괜찮아요. 네.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설명해 주시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아, 괜찮아요. 지금부터 제가 물어보는 거에만 답하세요. 만기가 언제예요? 내년이죠. 일시불로 지급함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렇죠. 그럼 안 줬으면 네. 얘기하세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예? 왜 1200이에요? 올해 몇 달이에요? 몇 월 달부터? 올해 것만. 그럼요. 내년 거는 언제 신경 쓰는 거예요? 내년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실 때 올해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내년 건 언제 신경 쓰는 거예요? 내년에.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2008년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려워요.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대신 그거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결사는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맨날 거꾸로 물어볼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 결산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해를 잘못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산 물어볼 때는 제가 거꾸로 물어볼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빌린 돈이 얼마예요? 1억이죠. 얼마예요? 1억. 그 다음에 이자율 몇 프로요? 12%. 그러면 1년에 1200을 주는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2008년도 것만 보는 거예요. 왜냐면 2008년 12월 며칠이라고요? 31일이에요. 그러면 올해 거는 10월, 11월, 12월. 그래서 몇 개월치만요? 3개월치만 신경 쓰는 겁니다. 나머지 9개월치는 언제 신경 쓰는 거예요? 내년에 신경 쓰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날짜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올해는 얼마가 나와요? 300이 나와요. 근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주기는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줘야 돼요? 나중에 줘야 돼요? 나중에 줘야 되죠. 거기에 써 있잖아요. 만기에 일시불로 준다고. 그러면 아직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래서 뭐요? 미지급 비용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대부분 분들이 모르는데도 가만히 계세요. 그것보다는 이야기하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이게 말이 헷갈려요. 그 다음에 25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1월 16일. 그러니까 1월 16일이 올해란 얘기예요? 내년이란 얘기예요? 내년이란 얘기예요. 언제란 얘기예요? 내년. 그래서 결론은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안 줬으니까 뭐예요? 미지급 비용이에요. 뭐야? 미지급 비용. 그래서 미지급 비용 얼마요? 200. 그래서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거기 보시면 차변에 뭐 안 줬죠? 급여 안 줬죠. 그래서 800번 때 뭐요? 급여 얼마요? 200.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8번. 그러니까 결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설명드렸죠.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거꾸로 보시라고. 결산 연습할 때는 초반에 요게 좋아요. 뭐가 좋냐면은 여기 보시면 급여 200에 미지급 비용 200이잖아요. 그러면 미지급이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래서 거기 지문에 봤더니 왜 안 줬나 봤더니 언제 주는 거예요? 1월 16일 날. 그러면 내년에 주는 거죠. 그러면 안 줬네. 그 다음에 뭐를 안 줬어요? 급여. 그래서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영업부 뭐라고요?
급여라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문 보고 답 보시고 그 다음에 헷갈리시면은 답 보고 모두 보세요. 지문도 봐보세요. 근데 저는 워낙에 거꾸로 푸는 걸 좋아해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산수할 때에도 수학 문제 풀 때에도 답 보고 거꾸로 찾는 게 전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지문 읽고 답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답 보고 지문 보면은 아 요게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8번. 2007년 12월분 임차료에 대하여 기말연재 경과된 기간에 대한 임차료 미지급분. 그래서 줬단 얘기예요? 안 줬단 얘기예요? 안 줬단 얘기예요. 얼마 안 줬어요? 250. 그래서 미지급 비용 얼마요? 250.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어느 변이요? 차변에 거기 보시면은 공장분 얼마 있죠? 150 있죠. 얼마 있어요? 150. 그래서 공장분이니까는 500번대 뭐야? 임차료 얼마요? 150.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800번대 임차료 얼마요? 100만원. 여기도 비용의 뭐요? 증가. 끝. 되셨죠? 그리고 제가 이 얘기 자주 할 건데 어려워요, 결사는. 나만 안 되는 거 아니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때요?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내가 뛰어넘으면 자격증을 얻고 취업을 하는 거고, 그거를 못 뛰어넘으면은 딴 거 알아보는 거고, 딱 그 차이에요. 뭐를 하든 다 회계 이런 걸 떠나서 공부든 뭐든 앞으로 계속 할 거잖아요. 뭐 당연히 이제 뭐 일을 안 하고 탈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하지만 그게 아닌 상황일 때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일명 현타라는 게 와요. 뭘 하든 다 와요. 왜냐면 내가 안 하던 거기 때문에 안 올 수가 없어요. 그 현타를 극복하면은 한 단계 올라가는 거고, 현타에서 밀려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회계 배우다가도 한 2, 3주 배우다가 자기랑 안 맞는다고 그만두겠대요. 그러면 저는 딱 한마디 해요. 그렇게 하시라고. 왜냐면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 본인도 고민 많이 한 거잖아요. 근데 뭐를 물어보고 싶냐면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아, 본인하고 맞는 게 뭐냐고. 물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이거 물어봤다간 싸움밖에 안 날 거니까. 그러면 도대체 맞는 게 뭐예요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맞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떤 분들 그래요. 노는 거요. 노는 건 다 잘해요. 맞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는 건 다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말고 이제 먹고 사는 거 관련돼서.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 일이 100% 맞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한 80에서 90% 정도? 저는 좀 새로운 거 좋아해서. 그래서 이 수업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2달 반 후에 여러분들 이제 수료하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 오면은 또 새로운 느낌으로 또 시작을 또 해요. 네. 그러면 반분들에 따라서 수업하는 속도도 틀리고 대화하는 것도 틀리고 이게 다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는 거지. 아마 회사처럼 회사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책받기 돌아가듯이 돌아간다고. 만약에 그랬으면 옛날에 그만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그런 걸 좀 재미없어요. 맨날 똑같아.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도 보면은 웬만한 회사 가면은 빠르면 2, 3주, 늦어도 한두 달 안에 회사 돌아가는 것부터 해서 얼추 다 보이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게 보이면 그때부터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맨날 똑같은 때 월급 줘야 되고 똑같은 때 뭐 해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그런 쪽하고는 좀 안 맞는 성향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1번부터 풀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풀고 관련 있는 거 제가 번호 알려드리면은 그거에 맞춰서 푸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외와 관련된 문제예요. 1번 문제는 뭐 관련된 거예요? 외와. 그래서 우리 외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 그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언제 쓰냐면은요, 실제. 그다음에 밑에 거는 결산 때 써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이요? 12월 31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산 때는 밑에 거 쓰는 거고요. 결산 아닐 때에는 어디 거 쓰는 거예요? 위에 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실무 가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기도 하냐면 요 밑에 거는 긴 거, 예. 요 위에 거는 뭐 한 거예요? 짧은 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역회사를 갔는데 직장 상사분이 긴 걸로 쓰래. 그러면 요 밑에 거야라는 걸 빨리빨리 캐치하시면은 회사 생활이 뭐 더 좋아지진 않겠지만 나빠지진 않겠죠. 예. 그래서 회사 생활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네 뭐 이런 얘기.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마다 쓰는 용어가 틀린데.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외화 문제 나오면 무조건 세 줄로 끝내요. 그래서 몇 줄로 끝내요? 세 줄로. 그래서 어떻게 끝내냐면은 이렇게 끝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거기 지문에 보시면 장기차입금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장기차입금. 그래서 장기차입금은 부채예요. 뭐예요? 부채.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래 장부가액은 4,400이었대요. 얼마였대요? 4,400. 그 다음에 4만 달러 곱하기 1달러당 얼마래요? 마지막에 보시면 1,200원이래요. 그러면 곱하시면 얼마 나오죠? 4,800 나와요. 제가 지금 해드린 거는 거기에 있는 거 그냥 써드린 거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4,400이었어요. 얼마였어요? 4,400. 근데 이게 얼마가 됐죠? 4,800이 됐죠. 맞죠? 그러면은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400이 늘어난 거예요.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400. 그러면 늘어났으니까 부채가 증가했겠죠. 우리 부채의 증가 어느 변이죠? 대변이에요.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아침에 오시면은 증가 감소 한 번씩 더 체킹하시고, 왜냐면 증가 감소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은 얼마 늘어났다고요? 400 늘어났어요. 얼마 늘어났어요? 400. 그래서 장기차입금 400인데 누구 거냐면 미쿠 거예요. 거기 써 있죠. 아메리칸 트랜스사라고. 그래서 미쿠 거. 그다음에 부채에 뭐요? 증가. 결산 때에는 요거 두 개 쓰는 거예요. 몇 개 쓰는 거예요? 두 개. 부채가 늘어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채가 늘어나면 나쁜 거죠. 맞죠? 부채 늘어나면 좋으신 분은 연락 좀 주세요. 제 부채 좀 갖고 가세요. 네. 그래서 손해봤으니까 외화 환산 뭐야? 손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좋은 거야. 그럴 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외화환산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외화환산 손실인 이유는 부채가 뭐해서 늘어나서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래서 외화환산 뭐요? 손실 얼마 늘어났어요? 400. 일단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시간 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정리 못하신 분들은 정리하시고요. 총 3문제 있어요. 이렇게 3개. 그래서 시간은 10시 17분까지 드릴 테니까 요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7번, 10번, 20번 한번 풀어보세요. 초반에 하실 때에는 되도록이면은 저를 쫓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외화 문제 나오면은 전 무조건 세 줄이에요. 그래서 거기 7번 보시면은 단기 차입금이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뭐예요? 부채예요. 근데 이걸 왜 하셔야 되냐면 부채 증가하면 어느 변이죠? 부채 증가 대변이죠. 부채 감소하면요? 차변이죠. 그거 확인하라고 요 첫 번째 거를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원래는 990이었어요. 거기 990이라고 써있죠. 원래 몇 달러였죠? 9,000달러였습니다. 그 다음에 1달러당 얼마가 됐죠? 1,200원이 됐대요. 그러면 1,000 얼마가 된 거예요? 80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죠. 그럼 부채 뭐예요? 증가해요. 그래서 대변의 단기 차입금 얼마 올랐어요? 9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왜 해주냐면은요. 외화는 매일 금액이 올랐다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금액을 몇 월 며칠 날 맞춰주시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산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변에 부채가 오르면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죠. 그래서 외화, 환산, 모여, 손실.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은요. 기말현재 장기차입금 국민은행 계정금액이 얼마예요? 1억 9천이에요. 그래서 일단 장기 차입금은 뭐예요? 부채입니다. 뭐요? 부채. 그리고 원래 얼마였어요? 1억 9천이었어요. 그 다음에 20만 달러 곱하기 1달러당 얼마였죠? 850원이었죠. 그래서 얼마 됐어요? 1억 7천 됐어요. 얼마 됐어요? 1억 7천. 그러면은 1억 9천이 1억 7천 됐으니까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부채 뭐요? 감소. 그래서 장기 뭐요? 차입금. 그러니까 이 외화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요. 이해하면은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익 아니면 뭐예요? 손실이니까. 네.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무슨 은행이요? 국민은행. 그 다음에 부채 뭐요? 감소. 그 다음에 우리 부채가 줄어들면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외화 환산 뭐요? 이익. 얼마 이익 났어요? 2천만 원.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화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익 손실이 좀 커요. 특히 삼성 같은데. 삼성이나 현대처럼 수출하는 회사들 있죠. 수출하는 회사들은 환율이 올랐냐 떨어졌냐에 따라서 이익도 막 몇백억 몇천억씩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환율이 1,050원에서 1,100원 사이? 거기가 수출하는 회사나 수입하는 회사나 그나마 좀 큰 영향이 없는 구간이래요. 근데 거기에서 넘어가면은 수출하는 회사한테 유리해질 수도 있고 수입하는 회사한테 유리해질 수도 있고 그 차이점은 있다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20번은 단기대여금이에요. 무슨 대여금이요?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은 자산이에요. 뭐예요? 자산. 그래서 원래는 1,500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8,000달러인데 1달러당 얼마가 됐죠? 1,200원이 됐죠. 그럼 얼마가 됐어요? 960이 됐어요. 그러니까 1,500만 원짜리였는데 얼마가 된 거예요? 960. 그러면 오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자산의 뭐요? 감소. 얼마 떨어졌어요? 540 떨어졌어요. 자산의 뭐요? 감소. 그 다음에 자산이 줄어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외화 환산 뭐요? 손실. 얼마요? 540.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내 자산도 어떻게 되죠? 늘어나게 되죠. 근데 참 재밌어요. 이제 저희 동네가 저쪽이거든요. 검단 쪽. 검단하고 김포 쪽인데 최근에 뭐 노선 들어오기로 했다가 강남으로 뺀다 그랬다가 부천으로 바뀌었거든요. 노선이. 그랬더니 요즘 현수막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냐면은 부천으로 갈 거면은 하지 말자 라는 식으로.
근데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거기 사는 사람 중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결론은 다 하나예요. 그게 들어와야 집값이 뭐 할 것이다? 오를 것이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뉴스에서 보면은 집값 물어볼 때 아우 저는 집값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입을 꼬매버리고 싶어요. 다 거짓말이야. 네. 오로지 지금 다 저기에 미쳐 있잖아요. 요즘에 다 세계에 미쳐 있어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요즘 난리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 뭐요? 주식. 요즘에는 초등학생도 주식한다라는 시대니까. 참 이게 돈이 뭔지. 그래서 외화는 꼭 세 줄로 푸세요. 초반에는. 그래서 요거를 적는 이유는 이제 증가 감소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산 증가면 차변, 자산 감소면 대변.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여기가 장부가예요. 요게. 그래서 장부에 1500이라고 써 있었었는데 12월 31일 날 봤더니 얼마가 됐어요? 960이 됐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맞춰주는 거고, 손해 났을 때는 차변의 외화환산 손실, 이익 났을 땐 대변의 뭐요? 외화환산 이익.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는 국민이라고 썼죠? 얘는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왜 안 썼어요? 20번 지문에 없어요. 거래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서 안 쓴 거예요. 있으면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앞으로 또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나머지 거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끝나면은 그 전에 했었던 뭐 21, 01에서 들어갔었던 거 있었죠? 또 그거 가지고 결산 연습 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